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30일 화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영상 되겠습니다. 화요일도 활기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요, 전일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영상 되겠습니다. 네, 연쇄 마진콜 우려라고 표제를 달아봤고요. 금융주들이 대거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 어떻게 호재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요 대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융주 부진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은 어떤 강세를 나타냈던 그런 혼조세 장세가 이어졌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위축돼 있었고요. 긴장감이 돌았던 뉴욕장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혼조, 이제 한국 경제 헤드라인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초대형 블록딜발 연쇄 마진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초대형 블록딜 배후에는 한국계 빌황이라고 이름 지어진 펀드 매니저 전 타이거 아시아 뭐 그렇게 해서요. 자산 운용하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애널리스트였고 그런 빌황이라는 사람이 연루됐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과 직접 만날 의향 없다고 했습니다. 네, CDC는요, 화이자 모더나 백신 1회 접종 80%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유가는요, 수혜주 운하 재개도 상승했습니다. 네, WTI가 1.0% 상승했고요. 3월 댈러스 연은은 기업활동지수가 28.9, 전월비 급등했습니다. 캐시우드는요, SEC에 우주항공 ETF 설립 신청서 제출했다고 하고요. JP모건은 아마존 주가 향후 1년간 45% 오를 것이라고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수를 빨리 보면요. 다우존스 지수는 0.3% 상승, S&P 500은 0.09% 하락, 나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스몰캡 2000이라고 해서요. 중소형주가 포진되어 있던 그런 지수가 될 것인데 2.68% 이제 급락하면서 낙폭이 더 컸습니다. 네, 섹터별 맵을 보면요. 특히 이렇게 이쪽에 은행들, 이런 금융주가 부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모습. 그리고 유틸리티, 그 다음에 컨슈머 소비재, 그런 방어 소비재. 이런 부분은요. 유틸리티는 아무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인프라 바이든 4조 달러 돈 풀기 산업재 원자재 주목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이번에 인프라 바이든 31일 3,400조 원 투자 계획 발표 그런 소식들이 우리 국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요. 주요 내용 발췌한 부분 빠르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은행들의 1분기 손실 불가피하다는 입장 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은행주, 그리고 금융주들이 특히 부진했고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빌황 알케고스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야기됐던 마진콜 사태가 이 월요일 장에서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금융주들이 대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감에요. 약세장이 나타났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노무라 홀딩스 등이 월요일 미국 고객으로부터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 맞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이렇게 공식 입장 밝혔습니다. 특정적으로 이 IB들은 지목을 안 했지만요. 사안에 정통한 인물을 통해서 언론에서는 전 타이거 아시아 매니저인 빌 황의 알케고스인 것으로 이렇게 굉장히 확신을 하는 듯한 그런 추측성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아케고스가 강제 청산이 된 것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아직 알 수 없다는 한 업계의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 파급적인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고요. 시장 내 어떠한 변동성도 그냥 단기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주요 IB들은 대부분 주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팩트셋의 데이터 통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2%, 2.5%, 뭐 도이치방크는 3%, 시티그룹은 2% 하락. 그런 식으로 JP모건 체이스는 1.5% 전후로 해서 하락했고 대부분의 IB들이 이렇게 하락으로 장을 마쳤던 약세 연출했던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3.9% 하락, 골드만삭스 2% 하락, 노무라 홀딩스가 16% 폭락, 크레디트 스위스는 15%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도 3% 하락으로 금융주들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네, 누가 개입됐는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은행 관련주에 대한 대량 매도세가 상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폭락수준이 상당했던 비아콤 CBS 미국의 미디어 업체는 7% 급락하면서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디스커버리 역시 하락세 이어갔고요. 이 두 종목은 빌 황의 그런 헤지펀드와 연관됐던 종목으로서요. 지난주 굉장히 어려운 모습 나타냈습니다. 에너지 종목도 하락했는데요. 국제유가 하락에 연동된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한국경제에서는 국제유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헤드라인으로 해석되고요. 아까 전에 보면 섹터별 맵을 봐서도 이제 유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1% 이상의 그런 하락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대본에너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이 각각 4%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은요, 5.2 베이시스 포인트, 0.052%포인트 오른 1.712%를 나타냈습니다. 1.7% 상회하긴 했지만요, 시장은 이미 이것을 변수라기보다는 그냥 상수로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채 수익률의 그런 급등락 부분들 잘 적응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발 소식이 되는데요. 웰스파고도 역시 블록 트레이드에 연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웰스파고도 2.2조 원, 2조 2천억 원 규모 4건의 블록 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비아콤 CBS 주당 48달러에 1,800만 주 그렇게 대량 블록 트레이드 했고요. 바이두는 198달러 이렇게 딱 가격을 정해서 280만 주 대량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파페치는 47달러에 500만 주, 그리고 빕숍 28.5달러, 1200만 주가 이렇게 대량 매매 진행됐습니다. 블록 트레이드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기서요, 이제 시사하는 바가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큰 포지션을 잡는 투자자들은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포지션이 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지금 우려되는 것이 빌 황의 헤지펀드와 유사한 다른 레버리지 플레이어들, 이 시장 내에 그런 플레이어들이 글로벌 시스템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했던 강제 청산이요, 더욱 퍼져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은요, 33조 원 규모 이 포지션이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강제 청산 당했던 것이 지난주 뉴욕 증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전문가는 증시 내 인기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또 다른 전환기,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보면요, The Hwang blow up wakes up investor to the realization that many parts of the market look overvalued and it's time to sell and quickly. 그래서 아케고스의 강제 청산이 투자자들을 일깨웠습니다. 시장 내 많은 부분이 고평가, 오버밸류드 됐고요. 이제는 그 자산들을 팔아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금리가 위로 방향을 튼 이상 올해는 모멘텀에 오르는, 그런 말 그대로 롱 포지션 잡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등의 그런 올라가는 에너지, 그 모멘텀에 올라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보면요, 여기 표는 중국 테마주,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테마주들 시총 순위로 본 것이고요. 알리바바, TSMC, 핀도더, JD, 바이두, 네디즈, 중국 석유, 그리고 KE홀딩스, 중국 석화, 중국 생명, 니오, 비리비리, 루팍스, 텐센트 뮤직, 탈 에듀케이션 그룹 해서요. 그래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던 종목들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지난주와 같은 그런 폭락장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되고요. 이제 마지막 15위에 시총 15위, 중국 테마주 시총 15위 기록하고 있는 하웨이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탈 에듀케이션 그룹이 7.31% 급락하면서 주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2에서 3%대의 그런 등락폭, 그리고 비리비리는 거의 4.5% 급등하면서요, 어느 정도 중국 테마주들은 안정을 찾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중 갈등이 격화된 점도 하나 이슈가 됐겠지만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에서 이 한국계의 빌 황의 그런 헤지펀드가 대량 강제 청산됐던 것,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 중국주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크레디트 스위스, 노무라 홀딩스 폭락했고, 이렇게 미국의 주요 특징주들을 보면요. 알리바바 2.31% 상승, 아마존 0.78% 상승. 그 다음에 CS라고 해서 크레디트 스위스, 노무라 홀딩스는 11%, 14% 폭락했고요. 뭐 애플은 강보합했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소폭의 약보합 0.51% 하락. 그 다음 페이스북은 2.7% 상승, 뭐 테슬라는 1.2% 하락 등 해서요. 주요 종목들이 큰 등락폭 보이지 않으면서 이 뉴욕 증시 자체의 투자 심리가 상당폭 위축됐다는 것, 에너지가 조금 약했던 장이었고요.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이 빌황으로 야기된 헤지펀드 그런 강제 청산 그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 주요 IB들이 낙폭을 좀 키웠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바이두는 1.87%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주의 그런 상처에서 조금 회복되는 움직임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케고스 강제청산 관련주라는 것에 초반 낙폭을 좀 확대해서요. 다른 IB들과 비슷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오후 들면서 낙폭을 좀 축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일 종가 수준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락해서 2% 전후로 하락장 마감했습니다. 주가 움직임으로만 보면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여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11.5% 폭락했는데요. 초반에 이미 유럽장 부진했던 흐름을 받아서 갭 하락한 느낌으로 이렇게 폭락한 채 개장했습니다. 큰 낙폭 줄임 없이요. 그냥 횡보하는 장세로서 이렇게 장을 마치면서 11.5%대 폭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위기감이 있다 보니 관망하는 분위기가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됐던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무라 홀딩스도 크레디트 스위스와 비슷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14%의 폭락한 수준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고요. 그냥 한번 지켜보자. 여전히 이렇게 위기감이나 긴장감이 유지됐던 이날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CBS, 비아콤 CBS는요, 6.7% 정도, 6.5% 급락한 수준에서 장은 등락폭이 제한됐던 횡보장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그런 지난주 충격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TV 전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화요일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내일도 관련된 시황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